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가주택은 조금 특별합니다. 건물 바로 앞에 7,000평이 넘는 대형 공원이 있다는 점인데요. 도심 속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도 임대 수익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은 흔치 않죠. 실거주하면서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상가 겸용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08평, 연면적은 162평으로 4층 규모고요. 2015년에 준공됐습니다. 넓은 대지에 맞게 주차 공간은 약 10대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을 보면 1층은 상가 1개호와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1.5 룸 3가구와 투룸 2가구가 배치되어 있어서 각각 5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3룸 1가구, 1.5룸 2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로 총 4가구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가 포함 전체 가구 수는 총 15개입니다.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치고 대지 면적이 넉넉한 편이라 불법적으로 방을 쪼개는 방쪼개기 없이도 방 개수도 14개나 되고 세대 구성 또한 알차게 짜여 있습니다. 2015년식이라 연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직접 임장을 해본 결과 건물 내외부에서 눈에 띄는 파손이나 누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감정가는 17억 4천, 최저가는 12억 2천으로 오는 10월 14일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상권과 입지를 보겠습니다. 본건이 위치한 대전 중구 선화동은 대전 대표 빵집이죠. 성심당이 있는 은행동 상업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구도심입니다. 선화동 자체적으로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힘은 크지 않지만 중구청, 선병원, 성모병원, 충남대학교 병원과 같은 집객시설과 은행동 업무시설 종사자들이 주요 배후 수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력 수요는 약하지만 상업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은 실거주하기 아주 좋은 환경인데요. 본건 앞으로는 공원이 위치합니다. 단순히 어느 동네에나 있는 놀이터 수준의 공원이 아닙니다. 약 7,000평 규모의 대규모 공원입니다. 양지근린공원이라고 불리는 이 공원 덕에 조성된 지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도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요. 초등학교까지는 직선거리 500m,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교육 여건도 양호합니다. 게다가 가까운 거리에 공영 주차장 2곳이 있어 상대적으로 주차가 부족한 구도심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본건이 속한 선화동은 2017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만큼 조성된 지 오래된 지역이지만 7,000평 규모의 양지근린공원 덕에 본건 주변은 관리와 정비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본건은 선화 A 구역에 해당되며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이지만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있기에 향후 개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건은 8m와 6m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 접해 있습니다. 전면과 좌우 측면이 막힘없이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뛰어나고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마주하는 7,000평 규모의 공원이 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며 본건의 가치를 배가시켜주는 요인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매물은 구도심의 높은 수익성과 신도심의 거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입지적 장점을 가진 매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건의 감정평가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총 17억 4천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요. 이 중 토지가 8억 8천, 건물이 8억 6천으로 평가됐습니다. 연식에 비해 건물 가액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를 단순히 대지 108평으로 나누면 평당 약 1,611만 원이지만 토지가액만 따로 계산하면 평당 683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이 단가를 기준으로 거래 사례와 호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본건 바로 옆 필지의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52평 규모로 2025년에 3억 5,500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가격 기준 평당 683만 원으로 코너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본건의 토지 감정 가격과 같은 수준에 거래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본건 북측 블록의 다가구 주택으로 대지 68평에 1990년 준공된 3층 건물입니다.
2023년 4억 5천에 거래되었고 토지 기준 평당 455만 원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본건보다 20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참고로 본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코너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39평 2층 규모의 구축으로 2023년에 2억 3,500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 568만 원으로 본건보다 약 100만 원 저렴합니다. 네 번째는 본건과 동일하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93평 규모의 단독주택인데요. 2024년에 3억 4천에 거래되어 평당 322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건 토지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데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점이 가격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본건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대지 82평 2층 규모의 구축인데요. 2025년 6억 3천에 거래되면서 토지 기준 평당 781만 원으로 본건보다는 약 1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정리해보면 도로에 접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4건의 평균 토지 가격은 평당 약 621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 강점을 고려할 때 본건의 토지 감정가 683만 원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본건 주변으로 중개시장에 나온 매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본건 북측에 위치한 2015년에 준공된 3층 상가 주택입니다. 대지 42평 규모로 매매 희망가는 6억 7천, 토지 기준으로 평당 725만 원으로 본건 토지 감정가보다 약 40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신축 아파트와 더 가까운 점, 왕복 4차선 도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본건보다 약간 높은 금액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첫 번째 매물과 같은 블록 이면 도로에 접한 매물입니다. 대지 71평 규모의 2001년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 희망가는 9억, 토지 기준 평당 733만 원으로 첫 번째 매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도로 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도 희망가는 다소 높게 책정된 편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두 번째 매물 맞은편에 위치한 1997년에 준공된 3층 다가구 주택으로 대지 95평, 매매 희망가 7억 5천, 토지 기준 평당 514만 원으로 앞선 매물보다 약 20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네 번째 매물은 왕복 4차선 도로의 코너에 위치한 2002년 준공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130평, 매매 희망가는 21억, 토지 기준 평당 985만 원으로 도로 조건과 신축 아파트와 인접한 장점이 크게 반영된 가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매물은 본건과 같은 라인, 바로 옆 필지에 위치한 2층 구축으로 대지 98평, 매도 희망가는 13억, 토지 기준 평당 1,326만 원으로 본건 토지 감정가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인근 매도 매물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중개 매물을 종합하면 매도 희망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매물과 입지 조건의 차이가 큰 매물을 제외한 3건의 평균 토지 가격은 평당 657만 원으로 앞서 살펴본 실거래 금액 621만 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본건 인근 시세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끼고 신축 아파트에 인접한 필지의 경우 평당 1,000만 원대 초반에 형성되었고 이면도로에 위치하며 코너가 아닌 매물은 평당 500만 원대, 본건처럼 코너에 위치한 매물은 평당 650만 원대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 감정가 683만 원은 시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본건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건과 비슷한 건물의 임대 시세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2016년식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35, 2016년식 1.5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입니다. 2015년식 투룸은 보증금 600에 월세 60, 조금 오래된 2005년식 투룸은 보증금 2000에 월세 50에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룸은 평당 약 7만 원에서 8만 원, 1.5룸은 평당 6만 원 전후, 투룸은 평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시세를 토대로 본건의 임대료를 예상해 보면 1층 상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0, 1.5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45, 투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55, 3룸 주인 세대는 보증금 3000에 월세 1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총 15개 호실이 만실일 경우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월세 총액은 약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본건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2회차 최저금액으로 가정합니다. 만약 12억 2천에 낙찰받는다면 취등록세 등 비용으로 약 6,300이 들고 신탁대출 80% 실행으로 9억 7천을 조달한다고 하면은 낙찰 시점에 필요한 실투자금은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만실을 가정한 임대 보증금 1억이 회수되면은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정도입니다. 월세 800만 원에서 이자를 제외하면은 매달 순임대 소득은 약 400만 원, 연간으로는 약 5천만 원이 나와 수익률이 23% 정도로 양호합니다. 만약 주인 세대를 임대를 주지 않고 낙찰자가 직접 실거주한다면 이자를 제외한 순임대 소득은 매달 약 285만 원, 연간 약 3,500만 원으로 수익률은 15% 정도 됩니다. 즉 실거주하면서 대출 관련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임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거주 환경이 좋은 신도시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앞선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도심은 실거주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만 거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본건은 앞에 7,000평 가까운 공원이 있어서 이런 단점을 상당히 보완해줍니다. 즉 실거주와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매물인 거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본건의 경우 입찰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본건이 있는 선화동은 노후된 구도심으로 재정 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이 속한 선화 A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건물 보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건은 이제 만 10년 차로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해 보이지만 경과 연수에 따른 부식과 마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수 자금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내 리모델링 유무입니다. 신축으로 수요가 몰리는 다가구 특성상 오래된 실내 인테리어로는 만족스러운 월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산정하기 전에 본건의 실내 리모델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3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경매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2637번입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상가겸용 다가구 주택이에요. 감정가는 17억 4천, 최저가는 12억 2천으로 잡혀있고 매각 기일은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에서는 총 18명의 임차인이 확인되었지만 전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살펴보면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 역시 없습니다. 즉 권리 관계가 깔끔한 편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주하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물에 대해 구체적인 입찰 전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매 사건에서 수익성 분석이나 예상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